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린북에 대한 줄거리 소개와 개략적인 감상평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영화 보면서 물론 완전히 지금 다른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네. 여러 차이들, 인권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주로 전개가 되지만, 저는 이 당시에 인종이랑 관계없이 그 시대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다른 부분 중에 되게 큰 게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하. 이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토니 부부가 그냥 몇 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애틋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로 치면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정도로 그 공백을 너무 애틋해하고 맞아요. 안타까워하고 네. 엄청 허전해하고 편지 한 통에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물론 나중에 편지를 너무 잘 쓰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는 카카오톡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그쵸. 있고,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건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네. 달라졌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가능한 이런 시대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허전함을 안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움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인간의 허전함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일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되게 어렵고 난해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같은데, 네. 외로움은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 허전함은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르다, 결이. 좀 결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서 다룬 제8요일 이야기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운증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가 느꼈던, 또 혹은 아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 이런 외로움과 허전함의 이런 공백들이 결국에는 제8요일을 채워져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린북에서도 셜리는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런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네. 인맥도 있고 온갖 게 다 네. 있지만, 그런 유대감이 끊어졌을 때 사람은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존재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네.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이긴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전함과 외로움은 계속해서 발생될 거예요. 네. 어떤 콘텐츠가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질지라도 어떤 안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같이 네. 진행될 건데, 음. 그 사랑이나 우정이나 네. 관계는 허전함을 채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외로움은 네. 그 어떤 고독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그 고독이라는 마음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음. 물론 말장난 같지만 음. 조금 약간의 결이 좀 다른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모든 게 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도 허전함을 느낀다는 게 네. 문득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지금 아이러니 같긴 네, 하죠. 아이러니 같이 네. 느껴졌어요. 이 그린북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야, 니네는 뭐 힘들 게 뭐가 있냐? 보고 싶으면 다 페이스톡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메시지 해서 지금 잘 있는지 알 수 있고, 네.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허전한 포인트를 어쩌면 찾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OTT를 보면서 네. 이제 점점 이동하면서 바라봤던 풍경들은 네.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안의 세상에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풍경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보고 있는 아이러니가 생기죠. 그 콘텐츠 안에 있는 풍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네. 그러면 그때 인간이 느껴지는 허전함은 콘텐츠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재미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상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는 그만큼 허전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채워갈지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채워가는 내용의 방향에 따라서 내 외로움이나 고독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선문답 같은데 하게 되네요. 또 이 영화에서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문화 전용이라는 아하. 이슈인데,
이 영화에서 그린북에서 보면은 네. 셜리가 핍박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감히 네가 백인들의 음악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뭐 무슨 저런 게 있나 싶은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저랬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의 전통 문화를 이제 자기의 것인 양 네.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문화적인 도용이나 문화적 네. 전유라고 하거든요.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한 2년 전에 박재범 씨가 네. 뮤직비디오에서 그 드레드락 머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따은 머리를 아예 막 다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따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요새는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다 전 세계 공개가 되니까 악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네. 이제 흑인들한테 네. 이제 이거는 흑인들의 전유물이고 음. 우리만 할 수 있는 머리인데 음. 너가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 음. 도용했다. 음. 이거 이렇게 보면은 또 좀 더 넓게 보면 음. 아시아인들이 무슨 힙합 음악을 해. 힙합에는 근데 그 말이 또 맞잖아요. 힙합 네. 음악에는 그 흑인들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골목 문화라든지. 네. 근데 니네들은 그냥 랩만 한다고 그거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그런 소울이 담겨 있는 문화를 도용하지 마. 막 이런 어택들이 있어요 지금도.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돈 셜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흑인들도 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A에서 B로 바뀐 거지 사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시아인들이 무슨 흑인 인권을 걱정하냐. 네. 미국 가면은 우리는 아예 3등인데. 아예 뭐 아예 3등 4등 같이 그 취급이 아예 안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또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흑인 백인을 떠나서 사람의 본성 중 하나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차별을 저도 하고 동의해요. 그냥 좀 이렇게 자기와 다른 거를 좀 네. 이렇게 배척하고. 좀 낯설어하면서 뭐 좀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좀 슬프게도 우리의 본성의 하나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구분지으려고 하고 네, 어떻게 하면 경계를 하려고 하고 네. 그 기준이 자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보편적이고 내가 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커뮤니티가 보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선 그 전제가 틀린 거죠. 보편의 기준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네, 아닌데. 네.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한 시선일 수 있느냐인 건데 네, 그래서 그만큼 뭐 이게 제가 호우 시절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네.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거지 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자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작지만 네, 큰 차이죠. 네.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네. 흑인도 소중한 사람이고 백인도 소중한 사람이고 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네.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역시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소중한 건데 특별하게 되면 나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느냐. 네. 저는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PC나 어떤 이런 차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의 문법이 네. 조금 불편한 이유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문법으로 얘기하면. 근데 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려면 저 사람들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해. 맞아. 쟤들이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지껏 엄청나게 핍박받았어. 그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핍박받았던 것 같아. 이 문법으로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구분을 짓고 경계를 짓고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별화를 다 다르지. 다 개별적이지. 차별이 아니라 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서로의 속사정이 있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류인 거고 같은 사람들인 거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의 맥락들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얘기를 좀 네. 나눠보고 싶은데 네. 한국 사회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인종차별도 많고요. 인종차별? 인종차별 어떤 엄청 어떤 많죠. 인종을 차별하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일단 조선족 싫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종이 다르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뭐 동남아 싫어하고 네. 백인, 흑인 가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음. 백인, 흑인, 동남아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을 심하게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차별 오히려 백인을 좋아하고 그죠. 제일 싫어하고 경시하는 게 동남아 쪽인 것 네. 같고.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타고 있다 보면 이제 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네. 동남아 분들 옆에 있을 때는 확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네. 종종 보게 되고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네, 의해서지만 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음. 또 돌이켜 보면 네. 저는 좀 별로 중국인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음. 약간 뭔가 좀 시끄러운 것 같고 네. 그 인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제가 뭐 더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그렇죠. 우리 안에 토니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구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과연 거기서 어떻게 토니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토니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 네. 영화에서 셜리가 꼭 그렇게 담배를 펴야 되냐. 네. 그래서 셜리가 되게 이죽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냥 뭐 조용히 피지 마 하면 되는데 뭐 꼭 그렇게만 그렇게 펴 뭐 속이 시원하겠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비꼬듯이. 하거든요. 네, 비꼬듯이 얘기하는데 토니가 되게 건강한 게 무안해하질 않아요. 일단. 맞아요. 그다음에 토니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빈정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얘기하지. 방에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말하지 않았어? 오케이 안 필게. 전 전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네. 다시 그 밑에 있는 저간의 생각을 가늠하지 않고 네. 그냥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또 나의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그의 배운 네. 지식 수준과 별개로. 그렇죠. 이거 말씀하신 게 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병이 또 있는 거예요. 이죽거리면서 말했다는 그 포인트가 전 되게 중요한 게 네. 사람들은 나 흑인이라고 차별해. 니네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하는 그게 셜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치. 차별받는 거 맞잖아요. 차별받는 거 맞는데 그런 차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셜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이죽거림이라고 하는 정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토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토니는 차별당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건강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야 뭐 서로 간에 환경이 달랐으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이들 둘이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에는 서로의 그런 장점들을 발견하고 거리를 좁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영화 그렇죠. 그 얘기를 이 영화가 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전 되게 교육적인 이야기 그 메시지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오늘 그 한국 사회 이야기를 뭐 방금 꺼낸 이유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차별할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좀 이렇게 약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 중에 뉴진스의 멤버 한 명이 베트남 국적이에요. 그 다음에 2PM이라는 그렇죠. 거기에서도 태국 동남아죠. 니쿤, 네. 니쿤 지 인기 엄청 많아요. 인기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남아라고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쟤네는 동남아잖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없고 못생기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심각한 외모지상주의다. 저는 그러면 약간 물신주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평가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약간의 그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조선족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잘생겼어. 차은우처럼 생겼어. 엄청나게 예뻐. 그러면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여기 그린북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돈 셜리 정도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기만 하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돈 셜리가 차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그 외모에, 그 실력에, 그 재력이었으면.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차라리 토니가 차별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토니 돈 없으니까. 돈 없고 교육 못 받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뭐 물론 토니는 지금 이 그 외모 자체는 배우의 비고 모텐슨의 외모니까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막 약간 레드넥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막 목 시뻘겋고 네네네. 한국 사회 내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차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좀 차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금 심각한 거는 자본주의가 산업화가 그렇죠. 급격하게 이행되면서 그렇죠. 이식되면서 발생하는 네. 물신주의와 네. 어떤 외모지상주의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갈등의 있어요. 원인이 되고 있다.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하나 1등한 게 추가됐는데 인구 비중 중에서 유튜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인구 비례상으로 고려해서 제일 많이 한대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본인 직접 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네. 많다는 거. 뭐냐면 이건 사실 가상화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우리나라 음.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은 아예 거래소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큰 거래소를. 세계 2등 거래소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인생 역전에 대한 에너지, 욕구, 뭐 그게 물론 돈으로 되게 취한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욕구들이 우리나라 유튜브도 지금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물론 잘 됐을 경우의 얘기지만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뭐 나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특성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슈로 넘어가면 그런 이제 너무 속도감 있게 달려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속도가 느리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가차없이 막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많이 들었죠. 도태. 그래 맞아. 나고. 우리 또 우리들의 그런 공포잖아요. 공포, 나고 컴플렉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뭐 그 당시 그린북 시대와 우리와의 차이, 또 제8일 사회와 우리와의 차이들이 좀 그런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그 로드무비라는 특성이 있는데 두 주인공이 같이 지나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네. 그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 두 편의 영화를 네. 제8일이랑 그린북을 보다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관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식,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혹은 원우 씨가 얘기했던 물신주의에 대한 인식,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가장 큰 상위에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우리 가족분들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네. 그걸 빼고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또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영화는 그래도 다 네. 뭐 추천할 만하지 않나. 추천입니다. 네. 다만 제8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도 조 셰프님께서 지지난 에피소드 정도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조금 저는 그 내용은 좀 돌려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네. 얘기 제8일에 대한 감상, 네, 감상이나 감상. 이런 네.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두 편의 네. 영화를 뭐. 뭐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교집합과 또 차이점과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작업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좀 바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좀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 작품을 각자 맡아서 주된 그 발굴을 그쵸. 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영화 보는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맞아. 그게 약간 아쉬워요. 그러네요. 네, 그거를 저는 그 그 노량진 스터디 카페를 영화를 안 보고 다른 걸로 가끔 보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잡담 나누죠 네, 거기에서. 잡담을 네. 나눠서 뭔가 여기서 할 이야기들을 네. 조금 더 보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영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 호시절 방송 컨셉에서 매우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90년대인데 그렇죠. 지금의 모든 유산이 그때부터 나왔다 혹은 뭐 그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시간의 갭을 메워보는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1993년 3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